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설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2022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1월 1일 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참 어쨌든 우리한테 쉴 수 있는 날을 준다는 거는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찌가의 비극을 보면서 한국은 어떨까? 정말 재벌가들의 형제들의 이야기, 형제들의 갈등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들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을 맞아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화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은근히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가족 간의 화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일단 한국 재벌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먼저 하면 좋을까 싶다가 그래도 좀 최근까지 좀 이슈가 있는 회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진그룹 편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진그룹은 지금 경영권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월 9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EU에서도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지 말지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 연계가 좀 있어서 한번 그 한진가의 갈등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진그룹은 정섭 조중훈 회장님이 인천에서 태어나서 1945년에 한진상사를 창업을 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한진상사라는 이름에서 한진을 따오게 된 건데 한진은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송 분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가 그 한진그룹에서는 자주 쓰는 얘기가 수송보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송을 통해서 나라를 보필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보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 시대의 그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보국, 나라를 위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는 대한항공이 있고 바다에는 한진해운이 있고 땅에는 한진그룹이 있고 거기에 한진중공업, 동양화재 등이 한진그룹의 대표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조중훈 회장은 진해 해원 양성소에 가서 선박정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선박정비를 배운 다음에 일본의 고베에 있는 후지무라 조선소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해운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정비, 선박정비에 대한 걸 배웠고 일본의 조선소에 가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히로시마 같은 공업지대에서 일하면서 선박 정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력을 쌓았고요. 이후에 2등 기관사 자격증을 받아서 일본 외항선에 올라서 선원이 됐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 해운업의 선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요. 1942년에 그 한국에 귀국을 해서 엔진 재생업, 엔진을 재생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의 효제동에 이연공업사를 차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진 상사를 좀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해방 이후에 돈을 모아서 트럭을 한 대 장만을 했습니다. 이때 만든 게 이제 한진 상사. 한진 상사에서는 트럭을 한 대 사서 이걸로 물류업을 하는 것으로 한진그룹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그 미군정의 통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물류 사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군정과 굉장히 좀 각별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전국의 자동차가 8,000대 정도였다고 하니까 수송 사업은 굉장히 좀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 미8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8군의 군사물자 수송 계약을 맺어서 회사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암동에 그 한진가의 자택이 있거든요. 이 자택을 그 당시에 미완성 석조 건물이었는데 이걸 매입해서 일종의 별장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군들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할 때 거기에 부암동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그 풀코스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별회를 열어줬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미군들과의 관계, 의리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됐고 귀국 이후에 또 한국과 관련한 미군의 비즈니스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하기에 좀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이 이제 그 성장을 좀 더 크게 하게 됐던 또 다른 계기는 베트남전이었어요. 이때 사귀었던 그 미군, 아까 송별회 많이 해주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미군들이 베트남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용역 사업으로 한진그룹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60년대 차례
차량이 한 500대 정도가 됐고, 이 당시에 이제 4인승 비행기인 세스나를 사서 에어택시 사업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항공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잘 되진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항공업에 처음 진출했던 거는 이 한국항공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됐고, 국내에서 하다가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쓰던 그 통근버스 20대를 중고로 매입을 하면서 좌석버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좌석버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한진, 아까 육상운송을 하는 한진과의 첫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전국망을 구축을 했고, 이게 한진고속, 현재의 한진고속이 됩니다. 그 베트남 인전이 열리면서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맺었고, 거기에 미군사령부하고의 또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이후에 1969년에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항공기는 10대로 이제 대한항공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 조중훈 회장 그 회고록에서는 뭐 그때 중역들은 대단하게 반대를 많이 했다. 이 항공산업을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과연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국적기를 타고 해외 나들이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이 좀 억지로 한 반강제로 인수를 하게 됐다라고 회고록에 적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진 상사가 베트남에서 번 돈은 국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돼야 하고, 육해공 3위일체를 이룬 수송기업 구축이 나의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중훈 회장의 회고록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977년에 이제 한진해운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0년 후 87년에 국내 최대 선사인 대한선주를 인수를 하면서 세계 5위 정도 선사로 한진해운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1979년에 한국항공대 그리고 인천정석항공과학고를 설립하면서 학교재단, 지금의 인하학원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석 조중훈 회장은 4남 1녀를 뒀습니다. 첫째 장녀인 현숙 씨는 서울지법 이태희 판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태희 판사가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법무법인이 광장입니다. 현재 있는 광장 법무법인이 이태희 판사가 세운 건데, 중구 소공동에 가면 한진빌딩이 있습니다. 한진회사가, 한진그룹의 어떤 그 본사가 있는 한진빌딩인데, 이 안에 법무법인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과 광장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그룹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주로 광장에 있는 변호사들이 여기에 투입 많이 되는데, 예전에 조현아 씨가 땅콩회항 사건을 겪었을 때도 그때 법무법인은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중훈 회장의 아들들, 조중훈 회장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4아들이 되는데, 첫째 아들 조양호 회장은 항공과 육상운송, 항공은 대한항공, 육상운송은 이제 한진고속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 둘째 조남호 회장은 중공업과 건설을 물려받게 됩니다. 셋째인 조수호 회장은 한진해운, 해운업을 맡게 되고요. 넷째인 조정호 회장은 지금의 메리츠금융, 동양화재로 나눠 갖게 됩니다. 사실 규모로 따지면은 한진중공업, 메리츠금융의 가치는 당시에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가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됐고, 둘째인 조남호 회장과 넷째인 조정호 회장은 많이 못 물려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양호 회장은 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경영자의 대열이 됐었고, 조중훈 회장이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의 주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그 조양호 회장이 이제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많이 물려받게 됐다. 그러면서 올림픽 유치까지 하게 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조남호 회장, 둘째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을 물려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고, 뭐 정치권,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으면서 뭐 청문회에 출석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대결 구도를 보면은 첫째인 조양호 회장과 셋째인 조수호 회장, 이 둘이 같은 편이었고, 둘째인 조남호 회장과 넷째인 조정호 회장, 이 두 분이 또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계열을 물려받은 것에 가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불만이 꽤 누적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거는 그 아버지의 유언장에 없었던 현금 1,000억 원과 정석기업 주식 7만 주가 발견이 되면서, 아까 2사팀, 1~3팀이 있었을 때 2사팀이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그 7만 주가 발견이 된 거는 그 삼촌과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촌과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사실은 아버지의 차명 주식이다. 아버지의 차명 주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줄 때 이 나머지 차명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둘째, 넷째가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정석기업이라는 곳은 사실 뭐 그 비상장 회사로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한진빌딩을 비롯해서 한진그룹의 건물들을 좀 가지고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비상장 회사지만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제일 지배 회사였던 한진의 주식 14%를 가지고 있었고 대한항공의 9%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가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정석 기업. 여기서 이제 그 이사팀은 이 아버지의 그 숨겨진 재산 1,000억 원과 삼촌들이 가지고 있었던 7만 주에 대한 처분권을 형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한테 분배를 해달라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갈등을 좀 제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걸 비롯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그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일단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첫째와 셋째는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고 둘째와 넷째는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거를 좀 각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뭐 좀 가정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갈등을 좀 빚었고요. 또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 이 그 재벌가의 어떤 사람들은 VIP 대접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랬고 그러다가 뭐 갑자기 그 둘째 넷째 쪽은 뭐 VIP 명단에서 빼라 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자기가 의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전을 안 해준다 그러고 이런 것들에서 좀 그 갈등을 좀 많이 빚었다고 합니다. 그 2018년에 한겨레가 입수한 대한항공 주요 인사 코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적어놓은 건데 A1, A2, A3가 이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높은 A1 등급은 그 산부 요인, 그 제일 중요한 산부, 뭐 국회의장 아니면 대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요인과 언론에서는 주요 언론의 회장단, 그러니까 언론사의 사주들이고 경제 5단체장은 A1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A2 등급은 국회의원, 장차관급 이상,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장, 재계 30대 그룹의 뭐 어떤 주요 경영진들, 그 주요 언론사의 편집국장. 그 언론사의 편집국장도 이 당시에 이 A2 등급으로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리고 이제 대학 총장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1 등급, A3가 제일 높은 거고 A2가 다음 A1이 제일 낮은 건데 A1 등급에는 정부의 팀장급 인사, 종교계 인사, 100대 기업의 수장, 대한항공 임원들 여기가 A1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사내 의전팀이 공항에 상주를 하면서 뭐 출입국 절차를 좀 더 빨리 하게 해준다거나 뭐 보안을 좀 빼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의전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서 그 동생들을 배제를 한 거죠. 그리고 메리츠 화재가 그 당시에 동양 화재죠. 메리츠 화재가 대한항공이 항공기 보험을 메리츠 화재 거를 가입을 했다가 여기서 보험을 다 빼버린 거죠. 메리츠 화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조양호 회장은 아니 계열 분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굳이 그 보험사를 이용할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형제간 갈등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인 조정호 회장은 금융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진그룹 빌딩에 이제 거기에서 뭐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집주인한테 임대료 안 줄래? 나 다른 건물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건물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조남호 회장은 이제 운영하던 골프장이 있었는데 거기 광고판에 이제 대한항공 광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빼버린 거죠. 야, 대한항공 나 꼴 빼기 싫어. 우리 골프장에서 다 빼. 뭐 그래갖고 광고판을 다 철수를 했고, 그 이후에 조양호 회장은 그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다가 그럼 나 그 골프장 안 가. 뭐 이런 식의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한진중공업에 발주를 했던 대한항공 기내식 공장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여기 매출이 뭐 반토막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수입을 알선하는, 그러니까 기내 면세품을 할 때 여기에 어떤 해외 브랜드들이 있으면 여기에 물건을 조달해주는 그런 브릭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통행세 같은 회사예요. 그냥 직접 거래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음으로써 수수료를 편취하는, 그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통행세 받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 사실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돈만 벌어서 배당받는 그런 알짜잖아요. 이거를 아까 그 사형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배당을 받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양호 회장이 그러면 나 이제 이 회사에서 안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통행세를 받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이사팀이 배당을 더 이상 못 받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는 오너 일가가 상장사를 통해서 이게 통행세를 받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구조라 이거 좀 사실 뭐 불법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회사가 누가 뭘 하는지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꼭 이런 거는 이렇게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꼭 이렇게 누군가가 폭로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양호 회장은 아니다, 이게 원래 내가 설립해서 동생들 껴줬던 건데 그냥 계열 분리했으니까 굳이 거래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 갈등을 굉장히 좀 촉발을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팀, 둘째와 넷째 팀은
지금 계열 분리에 워낙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유언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조중훈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그 인하대 병원에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 말로 한 것을 이제 구술, 물로 적은 것인데요. 이게 창업주 개인 재산 대부분을 조양호 회장에게 준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돈은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인하학원에다가 뭐 기부를 한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기부를 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하학원은 인하대 사범대 주속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정석항공과학고, 한국항공대, 인하공대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조양호 회장 쪽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재산 1,000억 원을 그쪽에다가 준다라고 하니까 그 형이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둘째 넷째 팀이 의혹을 제기한 거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혼수 상태였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길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형제의 갈등은 결국은 아까 그 아버지의 차명 주식이라고 했던 그 삼촌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소송 결과에서 재판부에서는 차명 계좌 아니다. 이거는 그 삼촌들을 준 거 맞다. 삼촌하고 외삼촌한테 준 거 맞는데 삼촌들이 자발적으로 나 우리 조카들 싸우는 거 못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일부를 증여를 하겠다. 그 둘째, 넷째한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등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 사망 이후에 그 아들들이 겪었던 그런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갈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의 갈등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1.5세대 갈등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셋째가 한 팀이고 둘째, 넷째가 한 팀이었는데 이 첫째와 셋째, 조수호 회장과는 좀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조수호 회장이 여기서 좀 사망을 한 이후에 그럼 이 한진해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계열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최은영 회장, 그 조수호 회장의 와이프인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을 분리해서 자기가 따로 독자적인 계열로 운영을 하고자 했고, 조양호 회장은 이걸 계열 분리를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자기 쪽에 어떤 바운더리 안에 두려고 했었는데, 이래서 시아주버니와 재수씨 의 갈등이 1.5세대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이 내용은 좀 생략을 하죠. 너무 내용이 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은영 회장의 한진해운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유수홀딩스라는 건물을 세워서 뭐 거기에 뭐 빌딩과 몇 개 계열사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유수홀딩스가 나눠지게 정리가 됐고, 한진해운은 그대로 조양호 회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1.5세대의 갈등, 아주버니와 재수씨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조양호 회장이 그 사망한 이후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어떤 촉발을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상속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누적된 뭐 애증이 되게 많잖아요. 뭐 형은 뭘 챙겨줬는데 뭐 형은 고기 주고 난 안 주지 않았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나는 못 받았고 천대를 받아야 되냐, 아버지는 나만 미워하냐, 엄마는 누구 편이냐, 그리고 이제 말 한두 마디,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수천억 수조 원의 어떤 그 재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의 갈등은 우리가 없는 살림에도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여기서 있는 살림에선 진짜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까지 더해지면서 그 돈과 그 감정이 함께 섞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돈 많으면 행복할까,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는 항상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재벌가의 갈등을 보면은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을 맞아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제발 오랜만에 만났다고 싸우지들 마시고 가족 간에 좀 더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따뜻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